네, 오늘은 백신 패스 관련된 그런 결정문을 들고 왔는데 어, 뉴스를 보니까 고3이 이제 백신 패스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행정소송을 뭐 다투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헌법 소원은 사실상 이제 행정소송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 사건을 지금 맡아서 지금 처리했는데 집행정지가 이제 인용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보시면 이제 신청인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전 대리 친고자 모가 대신해서 이제 신청인이 되었고 그래서 피신청인 같은 경우에도 어, 질,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이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것은 이제 각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이제 그런 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행정소송을 할 때는 특히 대부분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죠. 세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소송을 하시면서 이게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을 해요. 이 보시면 취소소송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집행정지가 행정소송법 23조에 나와 있거든요. 23조를 보시면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처분, 즉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이제 절차의 속행, 절차를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야 될 가산세가 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가산세 폭탄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하실 때는 이제 집행정지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인 상식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돌아가 보시면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정지를 하는데 아마 헌법소원 하기 전에 이제 집행정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은 물론 이제 헌법소원 하기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에서 이제 그 처분 자체가 공권력이 행사했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승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이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집행정지가 났다는 것이 사실 이제 나중에 헌법소원 재판할 때 있어가지고 충분히 좋은 이제 근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보시면 어 사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피고 적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위 변경 같은 경우에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심 변종시까지 즉 이제 2심까지 가능한데 민사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송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민사 소송이랑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 적법 여부에 따를 다뤘었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피신청인이고 실질적 한 사람이고 모든 책임을 갖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권한자인 것이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청장은 피고 적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였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는 물론 이제 뭐 피고 적격은 뭐 사실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그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제 모두 피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제 방역 패스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따른 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대로 하는 게 맞다, 적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보시면 어, 헌법 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이제 백신을 맞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막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제 10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생활상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직접 침해하는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되기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한 불이익을 준 조치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는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거 보시면 또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걸 예측하기도 어렵고 기저질환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제 감염으로 인해 치명률 같은 경우 있는데 중증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살아가는 데서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집단적인 그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계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적으로 했네요. 그리고 학원 독서실 등도 이용해야 되는데 개선 착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정들과 함께 고려를 해보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 감염률과 위중증률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기에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좀 젊은 층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률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사실 백신을 들여오기보다도 그런 이제 병상들을 조금 더 위중증률에 관한 이제 병상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그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긴 있는데 백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3차 맞아야 된다고 문자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문자가 온 김에 이거 결정문 하나 입수를 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결정문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뭐냐면 여기 결정돼 있죠.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게 판결문,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게 판결문, 즉 이제 종국적인 재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건데 법원이란 말이 이제 소송법상 법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부일 경우에는 합의부 이제 세 명의 이제 재판관님 그리고 단독 판사 단독 사건 같은 경우 단독 판사 이렇게 해서 법원이라는 게 소송법상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법상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관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구성 단위를 말씀드린 게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종국 전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구두변론이 원칙이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서면을 할 수도 있는데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두변론을 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변론을 요하지가 않고 변호사가 직접 가서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서에만 기재할 수도 있고 재판서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이제 조금 선구적인 시안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재판서가 이제
필요 없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어서 좀 되게 이제 설명도 엄청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10분이 넘어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